교역자 폭언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부산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가 담임 목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사회적 신뢰도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RCA 동남부 한인교회협의회가 뉴저지에서 신년 부흥성회를 열고 새로워질 결심으로 복음의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10주년을 맞았지만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출범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비판을 넘어 정치권의 협력과 법의 실질적 이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와 전주 YMCA, 전주신흥학교와 전주기전학교가 일제강점기 역사적 현장인 전주 남문교회에서 기념예배와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교역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해 논란이 된 부산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가 최근 담임 목사직을 내려놨습니다. 예장 고신총회의 차기 총회장으로 예정됐던 김 목사는 부총회장직 사임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교단과 지역을 대표하던 목회자의 언행 논란이 교계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권현석 기자입니다. 최근 교역자들을 향한 폭언과 욕설로 논란이 된 부산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 권사님 신방해 봤어요? 예? 언제 신방했어요? 신방은 안 하고 전화. 내가 신방을 묻잖아요. 왜 자꾸 얘기하고 묻지 말라고. 신방을 했냐 물은데 왜? 10여 년 전 부교역자들에게 쏟아냈던 욕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 목사는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목사는 상처 입은 교역자들을 초청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직접적인 사과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랜 기간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났던 교역자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직까지는 연락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까? 과연? 이때까지도 안 해오셨고 제 기억에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떳떳하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도 있는 거. 욕설을 하는 게? 네. 논란이 이어지자 김 목사는 결국 포도원 교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놨습니다. 교회에 부임한 지 약 27년 만입니다. 예장 고신총회 부총회장으로서 차기 총회장으로 추대가 예정됐던 김 목사는 부총회장직 사임서도 제출했습니다. 고신총회 임원회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사임서 수리 여부와 차기 총회장 선출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교단의 중직이자 지역을 대표하던 대형 교회 목회자의 언행 논란은 교계 안팎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한국교회가 목회 구조 전반을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담임 목사 중심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구조가 문제를 반복시키는 배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의 관계를 위계적 관계가 아니라 동역적 관계에 대한 의식 변화가 정말 필요합니다. 부리는 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이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성도들의 이탈과 교회의 신뢰도 하락이 반복되는 현재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선 내부 구조에서부터 변화와 쇄신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를 향한 사회적 신뢰도는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국민 2명 중 1명꼴로 한국교회를 극우 성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지표는 교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김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인식되는지 묻는 질문에 돌아온 답변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발표한 2026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19%에 그쳤고 응답자 중 절반 가까이는 한국교회를 극우 성향으로 바라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결과를 특정 개인이나 사건의 문제를 넘어 한국교회를 향한 사회적 불신이 구조적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진단합니다. 또 보이스가 큰 사람들, 또 활동성이 강한 사람들의 대표성이 과장되고 있다. 개헌 국면은 그냥 기폭제였고요. 교회의 극우 이미지가 47.1%라는 수치로 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정치 참여를 하든 지금 이것은 한국교회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이 결과를 액면 그대로 기독교인의 정치 성향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47.1%라는 수치는 실제 정치 성향이라기보다 지난 12.3 비상계엄 등 격렬한 정치 상황 속에서 형성된 이미지 평가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한국교회가 전체를 극으로 치닫고 있고 개혁을 다 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개신교 내부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지에 대한 평가였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타종교에 비해 유독 개신교의 신뢰도가 낮은 배경에는 팬데믹 이후 강화된 독선적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교회가 공익보다 종교적 신념을 우선시하며 타인에 대한 배려를 놓쳤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오히려 13.1%로 내려가게 된 거죠. 여의도와 광장에서 목소리를 내세운 걸 심지어 사람들이 받고 언론을 통해서 받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결과가 지속적인 신뢰도 감소와 고착화 현상으로 이어지게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극우인식이라는 자극적인 지표에 매몰되기보다 교회가 왜 사회 속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잃어가고 있는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만 옳다는 태도에서 벗어나 공공의 언어로 세상과 소통하는 구조적 전환이 절실하다는 제안입니다. 교회는 늘 자기를 상대화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순례하는 거지요. 한국교회가 다시 세상 속에서 신뢰받는 공동체로 서기 위한 깊은 성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미국 RCA 동남부 한인교회협의회가 뉴저지에서 신년 부흥성회를 열고 새로워질 결심으로 복음의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참석자들은 제2의 언더우드와 같은 믿음의 리더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사명을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구티비 뉴욕지사 김은교 PD입니다. 북미 대륙에서 가장 오랜 개신교 역사를 이어온 미국 개혁교회 RCA 교단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영적 각성을 선포했습니다. RCA 동남부 한인교회협의회는 지난 2월 28일부터 이틀간 뉴저지 영광교회에서 신년 부흥성회를 개최하고 복음의 열기를 지폈습니다. 이번 성회의 주제는 새로워질 결심이었습니다. 협의회장 김종윤 목사는 전통의 토대 위에 젊은 감각의 영성을 입히기 위해 이번 성회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앞으로 후세대가 정말 믿음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 점에서 우리가 되게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심상현 목사님을 우리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제도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역시 젊으신 목사님 그 말씀의 그 진지함과 패기가 우러나와서 우리가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성회 둘째 날 집회 열기는 더욱 뜨거웠습니다. 간절한 통성기도와 성경 봉독에 이어 울려 퍼진 브라스 밴드의 웅장한 찬양은 참석한 성도들의 심금을 울리며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맨하탄 인투처치의 심상현 목사는 첫째 날 킨치기의 하나님, 둘째 날에는 프론티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하의 메시지를 통해 복음의 야성을 일깨웠습니다. 심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함 없는 순종을 역설했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의 3대 조건이 있어요.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십시오. 즉시, 온전히, 기쁘게. 성도들은 뜨거운 박수와 아멘으로 화답하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심 목사는 이번 집회를 통해 이 땅에 제2의 언더우드 선교사와 같은 영적 리더들이 배출되기를 소망한다는 간절한 바람을 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교회 귀한 복음을 전해주신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뒤를 이어서 우리 교단의 귀한 교회들이 제2의 제3의 언더우드와 같은 귀한 선교사님들과 다음 세대 우리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집회 귀하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주최 측은 부흥회의 은혜를 목회 현장으로 이어가기 위해 3월 2일 믿음의 갈대 상자라는 주제로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열어 사명감을 고취했습니다. 북미 개신교의 뿌리이자 든든한 버팀목인 RCA 교단. 400년에 가까운 유구한 신앙 전통을 자랑하는 RCA는 이번 성회를 통해
과거의 유산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세대와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역동적인 복음의 현장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뉴저지에서 굿TV 뉴스 김은교입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올해로 10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법의 핵심 기구가 아직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면서 실질적 이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0년 전 법 제정을 이끌었던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은 한국의 정치적 교착 상태를 지적하며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배보경 기자입니다. 북한 인권 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 3월 대한민국 국회는 재석 의원 236명 중 212명의 찬성으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법 제정의 결정적 계기는 2014년 발표된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보고서였습니다. They disappear either into the prison camps or into public executions or private and secret executions. Well, I do expect that the report will galvanize action on the par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방한한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지난 10년 사이 오히려 퇴보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인류 보편 가치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I speak for the people of Korea and for the United Nations that is there for all people in Korea. As far as possible, it should be done with the support of all political parties. Action by people with power to act will still be necessary. 하지만 법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차갑습니다.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이사진 추천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출범조차 못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 집행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주최 측은 북한 주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은 정치적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종이위의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북한 2,600만 북한 주민의 생명과 자유를 구할 수 있는 구조선입니다. 이제 그 폐가 출항해야 합니다. 멈춰버린 구조선이 다시 물살을 가르기 위해선 여야를 넘어선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굿TV 뉴스 배보경입니다. 굿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와 전주 YMCA, 전주신흥학교와 전주기전학교가 일제강점기 역사적 현장인 전주남문교회에서 기념예배와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정석동 목사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주제로 설교하며 신앙 선배들의 헌신을 조명하고 후대가 복음과 평화의 씨앗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역 교계와 학계를 대표한 인사들은 민족의 자존과 인류 평화를 염원하는 기독교인 평화 선언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3.1절의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기독교계의 연대를 요청했습니다. 우범기 전주시장도 조국의 자유를 위해 희생한 전주 기독교인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애국지사들의 뜻을 기리는 일에 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치순복음교회 한별 목사가 3월 2일부터 6일까지 이탈리아와 영국, 독일, 스페인 등 유럽 4개국을 방문해 현지 목회자들과 영적 교류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2026 한국-영국 기도성회 준비를 위한 중요한 만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지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유럽 4개국을 방문하고 계신데요. 이번 방문의 전체적인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로마, 영국의 웨일즈, 프랑크푸르트, 독일이죠. 그다음에 스페인의 마드리드. 이들은 엄청난 국가력을 갖고 세상에 복음을 전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땠죠? 여러분 개신교들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닥을 치고 있어요.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 다시 한번 기폭제와 스타트가 되는 성회를 같이 개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영국에 계시잖아요. 영국 일정은 2016년 연합기도성회 이후에 10년의 흐름 속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만남이 2026 한국-영국 기도성회 준비에 어떤 전환점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2016년에 영국 웨일즈의 성회는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돼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로 모든 것이 끊어졌습니다. 지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연속성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연속적으로 진행할지 우리 웨일즈 목사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이벤트가 아니고 단발성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성령의 역사를 같이 나누고자 함입니다. 영국에서 현지 목회자들과 만남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현지 목회자들과의 만남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예, 로마에서 이탈리안 패스터들을 만난 겁니다. 총회장 부부, 선교국장 부부, 총무 목사님 부부, 그쪽 관계자들이 나와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에서부터 같이 기도 간담회를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올해 초에 먼저 기도하고 있었을 때 웨일즈로부터 성령의 역사에 어떤 흐름이 있다는 하나님의 사인을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을 만난 거니 이들이 굉장히 뜨거움 갖고 만나게 됐어요. 우리가 언어가 다르지만 2028년에 로마에서 한국과 이탈리아가 같이 기도성회를 개최하는데 같은 동의를 하고 기도를 시작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거 놀랍지 않아요? 네, 듣기만 해도 정말 은혜로 가득한 시간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4월에 영국 목회자들의 방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고요. 또 9월에 기도성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를 대비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고 또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사람들끼리 많은 마음의 합도 맞췄습니다. 그러나 말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로 돼야 되는 겁니다. 한국 민족은 가장 늦게 복음을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유럽의 나라들은 한국은 prayer nation,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민족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오히려 이런 모든 것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확장성, 장대해지고 넓어지는 축복이 있을 겁니다. 누가 알았으려 우리가 유럽의 복음을 다시 역수출하게 될지 성령의 역사가 기도로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끝까지 무사히 일정 소화하시고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10년을 이어온 한영 영적 동역이 2026년 기도성회를 통해 또 한 번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럽을 향한 기도의 불씨가 영국 100만 영혼 회복의 역사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오늘의 이슈포커스입니다. 정부가 현재 국내 석유와 가스 비축량이 충분해 단기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석유는 민관을 합쳐 1억 9천만 배럴, 가스는 9일분 정도 비축돼 있습니다. 정부는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다양한 계획을 작성 중이며 대체 물량 확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달러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넘었습니다. 환율은 4일 0시 20분쯤 1,500원을 돌파한 뒤 급등세를 지속해 1,506원까지 치솟았다가 다시 1,500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현재 상황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에 체류하던 한국인과 동포 등 약 140명이 인접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이집트로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이란 교민 60여 명 중 24명이 대피했고 이스라엘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과 동포 등 총 113명이 빠져나왔습니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출범 100일을 맞아 업무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합수본은 마약 재배사범과 판매사범 등 124명을 입건하고 56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최말단부터 최상위 밀수사범까지 포함된 단일 유통조직을 검거하는 등 국내 유통망 차단에도 나섰습니다. 합수본은 최근 마약범죄가 비대면 방식과 점조직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며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부티비 뉴스 전도원입니다. 부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카메네이만큼 나쁜 인물이 권력을 장악한다면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마지막 왕세자 레자 팔라비가 차기 이란 정권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면서도 이란 내부 인사 중 누군가가 더 적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격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핵무기 핵심 부품을 개발하는 곳으로 추정되는 이란의 지하 핵시설 본부를 타격했다고 밝혔고,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이스라엘 국방부 청사와 여러 군사시설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가 4일 개막했습니다. 약 일주일 동안 진행될 이번 양회에선 중국의 정책 추진 방향과 부문별 예산 계획 등 중국의 중장기 경제 정책과 대외 메시지가 공개됩니다. 전 세계 야구 축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5일 미국과 일본, 푸에르토리코에서 조별리그의 막을 올립니다. 올해 WBC 본선엔 20개국이 출전해 4개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벌인 뒤 8강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정합니다. 한국은 C조 조별리그에서 세계 랭킹 1위 일본과 2위 대만, 그리고 호주, 체코와 경쟁합니다. 굿TV 뉴스 전도헌입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이 14도까지 오르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공기질이 탁할 것으로 보여 외출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밤부터 모레까지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눈비가 지난 뒤 주말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4도, 강릉 1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16도, 부산은 1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여전히 낮은 가운데 교회가 먼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뢰 회복의 출발점은 교회의 깊은 성찰과 변화에 있다는 분석인데요.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다시 설지 그 답은 스스로를 향한 정직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